좋아요, 구독. 그 전에는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의 공약을 같이 봤지만 이제는 지금 트럼프의 공약 쪽으로 보고 전략을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저희가 좀 촘촘하게 전략을 잡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에너지 그리고 은행 관련주, 방위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풀어볼까요? 에너지 관련한 섹터군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그 LNG 수출을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한번 사례를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너지 쪽에 수혜가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 쪽에 정유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유주 쪽을 보게 되면은 과거 2020년 같은 그런 정제 마진이 발생이 될까라는 부분을 우리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참 이것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반스가 한번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기차에 반하는 디젤차 같은 경우도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경유차, 디젤차 관련된 뭐 그게 실현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테마를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마의 하나로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디젤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뭐 S오리언즈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다시 말씀이지만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그런 정제 마진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면 큰 의미는 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제 LNG 수출을 좀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지금 LNG 수출 인프라가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 유정 관광, 그러니까 관광과 연관된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수혜가 클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제 판단에는 일단 뭐 정제 마진이 뭐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뭐 정유 같은 경우도 그런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LNG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라면은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일단은 이제 철강 쪽도 중성 철강주도 봐야 되는데 그런 쪽 같은 경우는 LNG 인프라가 거의 완성이 돼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수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일단은 어쨌든 그 친환경에서 화석연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제 또 셰일가스 수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조기업들 때는 원가 절감효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수출 중심의 어떤 제조업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것도 다른 많은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에너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수혜가 될 만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뭐 화석연료 어떤 그 에너지 수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셰일가스 수출이 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어떤 원가 절감 효과 이런 부분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은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가 이제 많은 공약을 내세웠지만 사실 정말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관세 쪽이기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관세 부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하고 주식적으로도 좀 대응책 궁금한데요. 이사님은 네. 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관세 부과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트럼프는 관세, 바이든은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 세액 공제 이거를 통해서 기업들을 자국내로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관세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도 해외에 있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주재 법인들이 있고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관세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관세 이슈를 가지고 저는 트럼프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세를 가지고 지난 2018년도처럼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시즌 2를 만약에 만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국 빼고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가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관세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만 콕 집어가지고 한국에만 관세 100% 받아라.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심을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세 부과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로 해서 잡음이 크게 발생이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봐져요.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또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 트럼프 정권부터 이제 바이든 정부를 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성산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2018년대였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게 된다라면은 단순히 관세만으로는 영향이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관세에 관한 그런 우려감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네네. 않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더 좁혀볼게요. 그러니까 IRA랑 반도체 칩스법에 관해서 네네.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트럼프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실 폐지를 본인이 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이 부분에 관한 영향력들도 있을 것 같은데 타격 없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걱정인 거죠. 일단은 먼저 걱정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상원은 또 이제 공화당이 거의 장악을 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지금 있는데, 그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레드웨이브가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말씀하신 그런 우려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이 법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단계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래 결정에 따라서 바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 하원 상의를 받고 그리고 나서 뭐 대통령 승인까지 가져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단 단계가 있고 이거는 레드웨이브 완성됐을 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와 반대로 이제 또 민주당에서 만약에 딴지를 걸게 된다라면은 또 연방법원에도 소송 걸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말 그대로 트럼프의 입이 무서운 거지. 일단은 쉽사리 뭔가 바뀐다 이런 거는 너무 과도한 우려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지 트럼프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힘을 친환경 쪽으로 실어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보세요.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이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자 보세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쪽으로 힘이 확 쏠려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신재생 쪽이라든지 그린 뉴딜이 아닌 탈탈 원전 쪽이 갖고 원전 쪽으로 힘이 확 쏠리는 모습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현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사됐을 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들이지 뭐 달라지는 건 없다라 봐야 돼요. 그리고 자 대표적으로 텍사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걱정을 안 해도 그 신재생 쪽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을 뭐 또 말씀드리면은 자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화당 텃밭입니다. 근데 그 텍사스 넓은 그 사막에 태양광 패널 쫙 깔아가지고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고 그게 돈이 돼요. 근데 그걸 다 걷어낼까요? 그러면 이게 표심이 뒤집어지는데 정치인은 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민주당 텃밭 쪽에 많이 그런 시설이 깔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분명히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텃밭에서 마찬가지 그런 시설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LNG 인프라를 통해서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역 문제로 좋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또 민주당 쪽에 쉽게 LNG 인프라 그런 것들을 쉽게 또 걷어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래서 시장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 자금의 쏠림 현상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가거나 하락을 하는 것들이지 그쪽 쪽으로 직접적인 피해는 안 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